살면서 만족하실 수 있는 공사를 진행을 하세요. 그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고 요구가 되는 것들이 인테리어 공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마우스 서해복 과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때 시공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이 시공 공정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것들에서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한번 제대로 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게 보시면 철거예요. 우선은 먼저 진행하실 것들이 간단하게 있어요. 수레 같은 거에 실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흘린다거나 못을 떨어뜨린다거나 피해가 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공사를 해야 되는 공간에서 뭔가 공간을 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은 좀 비워주시고, 싱크대 같은 경우 안에 이것저것 뭐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리 다 빼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있던 가스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일러를 교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 띠띠띠띠 전화하셔가지고 이 가스관 제거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와서 제거를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철거 공정이라고 하면 가서 때려 부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뜯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철거를 잘못해서 흠집이 났다거나 파손이 됐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철거예요. 유리 같은 거를 깨다가 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철거를 하실 때 그냥 철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교체를 해야 될 제품에 대해서 철거를 해내겠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철 종류가 있을 거고 나무 종류가 있을 거고 다른 여러 종류의 폐기물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소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철거를 진행하실 수 있게 우리 집을 고객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창호를 볼게요.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샤시라고 많이 부르죠. 외부랑 연결되는 곳에 붙는 샤시를 발코니 샤시라고 해요. 거실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발코니랑 연결된 가운데 창들을 내창이라고 해요. 발코니 창으로 들어가는 외창과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창으로 나뉘어져요. 샤시를 창호를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추워서. 추워서. 그리고 너무 노후화돼서 전체 공정 중에서 창호 단가가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샤시만 안 바꾸셔도 다른 것들을 웬만한 건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창을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2000년대 전후로는 외창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샤시들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목창 또는 PVC로 된 플라스틱 창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목으로 되어 있는 창이 우리 집 창이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시고 다시 시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부에 있는 창이 PVC,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창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부 창은 필름으로 시트지 랩핑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 창이 외부 창이 하는 역할이 50% 이상, 많게는 70%까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을 막아줘요. 그래서 가장 많은 효과를 누리시려면 외부 창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누수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단열적인 효과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외부 창이에요. 이제 목공사로 나눠져요. 목수 사장님이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쏘고 이렇게 나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목수가 들어오셔가지고 단열 공사, 문을 단다거나 그 다음에 천장 밑에 걸레바지 몰딩을 설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단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벽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외벽에 많이들 진행을 하시게 되고 내벽에는 보통 단열 공사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열 작업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도배 마감이나 바닥재 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천장, 바닥에 몰딩들을 쳐주죠. 그리고 이제 방문들을 달아줘요. 문틀을 꽂아놓고 문짝을 꽂고 이렇게 열고 닫고도 해보고
이제 걸리면은 밑에 이 대패로 좀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보통 창호 다음에 목공사를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들어오는 게 타일 작업이에요. 타일이 어디 붙을까요? 욕실에도 붙고 현관에도 붙겠네요. 주방 벽면에도 붙을 거고요. 베란다에도 붙겠죠. 주로 물을 쓰는 공간이네요. 이게 기본 타일이고요. 뭐 아트월에도 TV 걸리는 면 있죠. 타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바닥에도 이제 타일로 구성을 하시기도 하세요. 타일을 붙였으니까 그다음에 뭐 욕조를 놓는다든지, 요즘은 욕조에서 샤워 형태로 많이 변경을 하시니까 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뭐 샤워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타일 공사와 같이 엮어서 욕실 공사까지 보통 진행이 되세요. 여기까지가 보통 기본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부터가 필름 공정인데요. 샤시를 안 바꿨을 때 샤시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샤시에다가 시트지를 싸요. 필름을. 그리고 현관문 교체를 하기에는 아깝고 그냥 쓰자니 아쉽고 해서 필름으로 랩핑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랩핑을 진행을 하면서 도어락도 새로 하나 갈아주시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고무나 이런 것도 같이 갈아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빌트인 수납장들을 철거를 안 하시고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붙박이 같은 거에도 시트지를 싸서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아트월을 짜놨다든지 우물 천정을 짜놨다든지 목공사를 진행을 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도 필름으로 싸서 마무리를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필름을 하고 난 다음에는 페인트를 발라요. 내부 공간에서 이렇게 쌌으니까 외부 공간도 한번 싸줘야겠죠. 베란다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전공정에서 타일을 발라놨어요. 샤시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천장이나 나머지 벽들은 좀 지저분하게 곰팡이가 쓸어 있을 수도 있고 크랙이 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인트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도배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안쪽에서 필름을 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도배로 싸주시는 거예요. 도배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합지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요. 실크 벽지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추가하자면 천연 벽지까지. 이제부터는 데코예요. 조명공사. 기존에 집이 많이 어둡다 보니까 밝게 하고 싶어서 간접등들을 많이들 다세요. 이 간접등들은 목 작업할 때 전기 설비 작업을 미리 또 해주셔야 돼요. 복도에 복도등을 달아주고, 그리고 이쁘게 조명을 꾸미기 위해서는 간접등도 방법이지만 뭐 신발장 밑에도 넣으실 거고 싱크대 하부에도 넣으실 거고 하지만 주로 식탁등, 현관에 있는 센서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을 이쁜 것들을 체크를 해서 걸어주시게 되면은 뭔가 우리 집에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어요. 바닥이 빠졌네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폴리싱이나 포세린 타일로 진행을 하실 때는 타일 공정이 바닥 공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장판이라는 게 있고요. 마루라는 게 있어요. 뭐 장판은 싸고 마루는 비싸다 이거는 아니에요. 장판 같은 경우에도 4.5mm, 4mm, 5mm 정도 두께가 되면 마루 정도의 단가들이 나오세요. 뭐가 싸고 뭐가 비싸다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 집 생활 습관에 따라 생활 패턴에 따라서 자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어르신이 계세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좀 두꺼운 장판을 깔아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릎에 충격이 좀 덜 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열이 잘 올라오시면 좋을 거예요. 따뜻해 아랫목 찾으실 테니까. 근데 30대 40대 뭐 사업가가 거주를 하신다거나 신혼부부가 산다거나 이럴 때는 장판도 좋지만 마루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 마루 같은 거는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찍힘들이 있기 때문에 장판보다는 조금 더 관리에 용이하셔야 돼요. 대신 좀 더 자연스러운 이제 바닥재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좀 더 나는 고급스러운 거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뭐 원목 마루 종류들도 있고 합판 마루 종류들도 있고 요즘에는 패턴 시공이라고 해서 헤링본 시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대가 어떤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지 이제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바닥재도 내가 쓰기에 합리적인 제품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장식들이 남았어요. 주방에는 싱크대가 설치가 되면 되고요. 방에는 붙박이가 설치가 되면 돼요. 현관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면 되고요. 베란다에는 창고장이 설치가 되면 돼요. 목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입주 청소를 한다든지 가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 공정은 끝이 나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랑 옷 입는 거랑 다르게 우리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보통 진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오늘 살고 내일은 딴 집에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면서 만족하실 수 있는 공사를 진행을 하세요. 그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고 요구가 되는 것들이 인테리어 공정입니다. 자, 뭐 좀 서툴렀긴 하지만 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하나라도 좀 얻으신 게 있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센터마우스의 서해복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